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월요일 밤 함께하는 함진희 파트너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고 아닌 경고성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과 같은 시장이 좀 빈번할 수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의 포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별주들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초반에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스몰캡이 좀 움직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몰캡을 좀 많이 보셔라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캡 중에서도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유통 물량도 적은 좀 종목들을 좀 많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고속터미널 어느 정도 또 뭐 재개발을 한다 뭐 이런 이슈 나오면서 뭐 관련된 종목들 급등을 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건설주들 또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또 이제 신설한다라는 이슈들과 함께 또 관련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잘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코스닥 차트를 좀 먼저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 종목이 지금 상방에 이제 저항대가 이제 천스닥을 바라보면서 950포인트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차트에서는 지금 쌍봉을 어떻게 보면은 쌍봉을 맞고 하락을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제가 오늘 좀 자주 말씀드릴 것 같은 섹터 중에 하나는 이제 제약주인데 이제 제약지수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차트입니다. 어느 정도 N자 파동으로 갈까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약주는 아직 뭐 신고가를 가려면 첩첩산중이긴 한데 지수 움직임이 일단은 강력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던 이런 저항대를 돌파 시도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QR코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액면 이제 어느 정도 삼성 에피스 홀딩스랑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률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서류적인 부분, 사람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종목이 뭐 200만 원 못 가겠냐, 뭐 내년에 뭐 리포트는 250이다, 280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포문을 열어줄 것 같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랑 같이 포문을 열어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목이 하락폭을 조금 키웠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락은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하락했던 거를 오늘장 기준으로 다 회복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잘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까 뭐 지수의 움직임도 있지만 좀 복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금리나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나 수혜주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움직임들을 제가 맨날 보고 있는데 막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을 상위권 종목부터 저는 쭉 돌려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몸으로 이제 종목을 고르는 그런 이제 노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를 통해서 고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숫자 대입해서 고를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좀 품이 많이 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좀 고지식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하는 이유는 상승 종목부터 하락 종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보면은 시장의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상승하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지를 일단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패턴들이 얼만큼 상승하고 얼만큼 빠지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과 하락의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돌려보면서 많은 종목들의 평균값을 제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고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추출하는 섹터와 종목들은 결국에는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농담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뭐 댓글들을 보면은 무속인 같다, 뭐 무당 같다. 왜냐하면 뭐 시장이나 섹터 이런 거를 너무 잘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뭐 저점이면 저점이다, 고점이면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혹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극히 민간인입니다. 지극히 민간인이고 상승 종목부터 하락까지 쭉 돌려보는 고된 시간들을 계속 걸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확률로 대입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높은 확률의 시장, 높은 확률의 섹터, 높은 확률의 이제 종목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계속 이제 종목들을 돌려볼 때 좀 추가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과거의 차트. 예를 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의 차트, 그 다음에 현재의 차트를 좀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즘 트렌드를 분석을 해요. 어떤 자리에서 상승하고 어떤 자리에서 올랐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많은 상승률이 나와주고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갈 것 같았는데 꼬꾸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 종목은 어떻게 갔는지, 과거에 다른 종목은 어떻게 갔고 그 섹터는 어떻게 갔고 또 많이 갔던 종목들 생각나는 거 보면서 비교해보면서 계속 새로운 이제 데이터를, 저만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요즘에 이렇게 그 장대 음봉 나오는 거 걱정할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이것보다 더 떨어지는 종목들을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오는 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옛날에는 사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차트가 뜨면은 그냥 나락이었습니다. 그냥 계단식 하락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냥 V자 반등 나오고 그냥 원형 바닥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적용되는 종목들 나오면은 또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 바이오로직스랑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조금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장했을 때 고점대를 이제 돌파 시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얘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고 이제 요즘에 뭐 기술 이전, 뭐 기술 수출했던 애들이 뭐 반환 소송한다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저는 그거 단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개의치 않고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리즈와 같이 볼 게 셀트리온 시리즈입니다. 이 종목 요즘에 추천이 많이 나올 텐데 일단 큰 흐름 보고 그 다음에 작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가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제가 자주 매매를 했던 게 셀트리온인데 이 셀트리온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옛날에 어떤 자리였냐면 이 자리예요. 2016년도, 17년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종목 이 가격 다시 안 올 것 같다.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알 일인데 이 가격 다시 못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망신살 뻗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가격을 안 오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18만 원대부터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실계좌에 있던 거 매도하고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을 드리고 그때 말씀드린 게 18만 원대 100만 원 못 가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100만 원 무조건 찍습니다. 그때는 무조건이라고 말해도 찰컹찰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무조건 갑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진짜 100만 원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애들도 뭐 7만 원, 뭐 3만 원대 찍었던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봐야겠지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제 지금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랑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름일 때 또 그랬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얘도 이제 7만 원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에요. 1년 넘게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종목이 볕인데 여기 돌파하면 이 가격 다시 안 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깡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좀 보면은 그때 7만 원대 다시 못 본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종목이 12만 원 넘길 때에도 이 밑에로는 잘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제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신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좀 잘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면서 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종목이 그 움직였던 그런 파동들을 보면은 20만 원대를 이제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항을 맞을 때에는 이제 윗꼬리로 이제 저항을 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 시세가 나오고 밀려도 지지받으면 다시 시세가 나오는 그런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죠. 근데 이 자리를 이탈을 하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쭉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셀트리온이나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이나 저는 이제 제가 자주 매매했던 종목들은 실패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들의 성향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일단 종목의 성향을 알고 있고 오를 때까지의 파동들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익 보고 나왔던 종목들은 실패를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셀트리온도 사실 실패를 해보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늘 제가 저점이라고 말할 때가 저점이었고 고점이라고 말할 때가 좀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가 앞전에 지지를 받는 가격이 20만 원이었잖아요. 이탈하니까 급락 나오고 지금 그 하락했던 파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하고 다시 20만 원을 도전을 하면서 움직임이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지금 힘을 응축했어요. 이제 삼성 바이오 시리즈가 이제 상승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게 움직이는 시리즈가 이제 셀트리온 시리즈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좀 추천이 많이 나왔어요. 제약바이오가 잘 가는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특허를 많이 보유했다든지 뭐 매출의 캐파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제 TV나 유튜브에서 추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더딘 움직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제약바이오에서 좀 굵직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 봐야 합니다. 이 종목은 내년까지 봐야 하는데 내년 뭐 며칠 남았습니까? 뭐 3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봐야 하는 종목인데 왜 말씀드리느냐? 지금부터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맨날 올라가는 종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올라가기 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차트를 크게 해서 가격 전략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종목이 20만 원이 저항대인데 지금 자리로 진입을 한다면 17만 5천 원대가 박스권 구간으로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사실 17만 5천 원까지 열어두고 매수를 좀 해보면 좋겠죠. 또 차트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세라고 해봤자 17%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몸통 캔들 기준으로 이 안에서 움직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몸통 캔들 안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 봤을 때 한 번씩 상방 저항대 돌파 시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년까지 날라라게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셀트리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스몰캡은 저희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맨날 종목 시황이나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 이제 보이신 이제 지금 방송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 코드로 이제 딱 그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는 비용 없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QR 코드 찍고 좀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좀 종목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QR 코드로 들어오시는 게 어려우시다 하시다면은 이제 유료 100원 문자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제가 문자 보낼 때 010 숫자 이제 핸드폰 번호 넣는 란에다가 싹 지우시고 샵 3772를 누르신 다음에 그 문자 보내는 내용에다가 함진이를 적으시면은 이제 밴드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좀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제 QR 코드로 들어오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문자로 좀 들어오시고 이제 QR 코드 가능하시다 하시면은 이제 카메라 켜시고 QR 코드 이렇게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 장중 무료 방송 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냥 요약을 할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오늘 이제 품절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품절주라 함은 유통 물량이 적다. 예를 들면은 뭐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근데 이제 유통 물량이 뭐 30%, 그다음에 시가총액 500억인데 유통 물량 60%. 그럼 이거를 이게 환산을 해보면은 유통되고 있는 규모가 300억, 유통되고 있는 규모가 뭐 270억, 300억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캐파인 거죠. 그래서 이런 품절주들이 움직였고 추가적으로 우선주가 움직였죠. 근데 요즘에 뭐 머시기 고속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우선주 우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선주 이런 애들이 가는 시장은 사실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금리 인하 할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를 할 때 결정이 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제약 바이오나 이제 로봇주들이 강세일 것이다.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가 알려드렸던 뭐 클로봇이나 뭐 머시기 로봇, 뭐 유진 로봇 뭐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리 인하 결정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앞으로 12월 남은 2주에서 3주 정도는 시장의 변동폭이 조금 더 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장이 아니라 조금 어렵게 풀리는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저도 약간 좀 스몰캡 위주로 이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이슈보다는 이제 좀 적은 거래량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시장이 오늘처럼 움직일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이 있는데 이제 금요일 8시 방송 때 이제 제가 추천했던 게 사이토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이토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편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고 이 등락이 크기 때문에 사실 자신 없으면 따라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이토젠이 오늘 어떻게 움직였냐면 오늘 상한가를 찍었어요. 오전에 상한가 찍고 오후에 2% 마감을 했습니다. 등락이 엄청 큰 거죠. 제가 이 종목을 왜 편입을 했냐면 제가 이 종목도 TV에서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이 몸통 캔들 안에서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량 동반은 상승이 나왔고 이 종목 기준으로 역대급 이제 영업이익도 내고 이제 약간 순항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과거에 나왔던 악재가 다시 나와주면서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을 끌어내렸어요. 거의 뭐 멱살 잡고 질질 끌어내리듯이 너네들 팔으라고 계속 뭐라고 해야 하냐 뉴스로 끌어내렸어요. 너네 한번 뭐 팔아봐라, 갖고 있는 거 매도해봐라. 이제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주가를 하방 경직으로 만들어서 쭉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한가는 갔어요. 상한가는 갔는데 상한가 마감을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거를 알지만 사실 그 방송이 장중에 매수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어떻게 갈지 다 알지만 이렇게 이게 장마감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이게 말짱 도루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을 아예 매매 안 하고 한 달 넘게 제가 매매를 쉬었어요. 그 방송에서.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사실 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와 6개월 이상 했는데 상한가 종목을 못 드셨다면 그거는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저는 이제 상한가 종목을 좀 잘 발굴합니다. 그게 좀 저의 장기예요. 이제 저의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제가 이제 상한가 갈 것 같다라고 말하는 종목은 근사치라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강원에너지라는 종목도 제가 다음 주에 상한가 갑니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번 거기서 이제 하고 대응이 안 되게 만든 룰 안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종목을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따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대응 전략을 주기도 어렵고 이래서 못 했었는데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상한가 갈 것 같다고. 실제로 상한가를 갔어요.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제 특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섹터나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거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신고가 간다고 하면 신고가를 가고요. 이 종목이 박스권 전고점 돌파한다고 하면 전고점 돌파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한가 갈 것 같다고 하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제 뭐 로봇주도 바닥이다 하면 로봇주 반등 나오는 거 보여드렸고 이렇게 했던 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노가다로 종목을 이제 고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트렌드를 보는 결과 제가 보는 시장이 맞고 지금까지 좀 잘 알려드렸고 틀려본 적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지만 시장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좀 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그 뇌동매매 할 바에는 차라리 제 무료 방송, TV 방송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투자 안 하셔도 되니까 모의 투자 해보시고 일단 책 한 권 읽으시면서 기본기 숙지하셔라 이런 얘기를 또 무료 방송에서는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내가 좀 주식 초보자고 너무 그 주식 신생하다 이러신 분들은 좀 저희 방송이나 밴드 들어오셔서 계시면은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가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돈을 잘 버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전면 무료로 강의해드리니까 겁먹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좀 초보 딱지 떼시고 내년에 좀 대박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 중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종목들, 최근에 제가 대응했었던 종목들을 좀 위주로 오늘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일동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전략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좀 파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제약바이오 고르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고르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내년에 망하지 않을 회사, 그러니까 내년에 시장에 존속할 수 있는 회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종목이 사라지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정정한 종목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실적이 웬만하면 받쳐주면 좋겠다. 안 받쳐주면은 기술력이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런 걸 구분을 잘 못하시면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종목들을 좀 종종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적까지 보는 거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그 재무제표를 틀으신 다음에 쭉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영업이익이 빨간지 안 빨간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연속적으로 빨강이면은 그냥 패스하십시오. 근데 중간중간에 빨강 사이에 양봉이 있다, 이제 검은색 글씨가 있다면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라, 공부하셔라라고 하니까 막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많이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하시겠다면은 재무제표에서 빨간색이 많은지 안 많은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주식의 고점 저점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단 볼 줄 몰라도 차트를 켜보세요. 차트를 켜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위아래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궁금하세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에 움직이고 있는지,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있는지만 체크하세요.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성인인데, 주식하는 지성인인데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위아래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2시에 종목 상담 방송을 하는데 12시 방송 때 양봉, 음봉을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종목이 45,000원이 고점인데 4만 원에서 이 종목이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이 어디냐 했더니 45,000원이 고점이고 이 종목이 안 올랐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학을 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계좌 녹는데 2달도 안 걸립니다. 계좌가 녹는다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휴지 조각 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주식 용어 정도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구분하시고, 재무 볼 줄 모르면 기업 분석 딱 들어가가지고 밑에 재무제표 딱 봐가지고 이게 빨간색으로 써있는지 검은색으로 써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십시오.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이러시면 제가 또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기업 분석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기업 분석을 들어가면 이제 그 증권사마다 다른데 밑에 쭉 나와요. 이렇게 밑에 쭉 나오면은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때요? 빨간 글씨 있고, 크게 좀 봐드릴게요. 이 종목이 이제 빨간 글씨가 있고 이제 검은 글씨가 있죠. 여기가 다 빨간색이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얘는 이제 군데군데 빨간색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아직은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 내년에는 일단 살아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실 좀 편법 아닌 편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는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나중에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상패 시즌이 스물스물 다가오기 때문에 피하셔야 할 종목을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 내년에 좀 조심해야 할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제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내년에 이제 주식시장과 빠이빠이 할 것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약간 이건 이거고 이건 저겁니다라고 좀 약간 애둘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명으로 찍어서 말씀드리면은 저 큰일 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동제약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을 최근에 눈여겨본 이유가 뭐냐면 시세가 나왔는데 대량 거래량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을 그대로 그어봤어요. 그대로 그어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네모난 박스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차피 내년에 존속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한번 보자. 이제 좋은 이슈들도 나오고 뭐 비면 치료제 어쩌고 저쩌고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이 종목은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좀 봤고,
이제 이런 이제 32,000원 넘기고 이럴 때는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쭉 보다가 이제 시세가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린 게 뭡니까? 종목이 한 달이 밀리건 두 달이 밀리건 주가 반등 나오고 수익 주는 데는 몇 거래일 걸린다? 3거래일 걸린다. 그래서 주가가 뭐 밀리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마셔라. 내 종목만 안 가는 것 같다. 연연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기다리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기다리게 하는 만큼 수익을 준다. 이 종목의 등락이 15% 정도 나왔습니다. 15%의 등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45% 상승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15% 견디고 45%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저라면 이런 종목을 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44,000원이 넘길 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45,000원까지 찍었지만 44,000원이 거의 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제가 매도도 조금 잘 잡는 편입니다. 이제 이런 종목은 완전한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격을 계산을 하면 매도 가격을 좀 잘 주는 편입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또 금리나 수혜주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로봇주도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유진로봇 맨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5,000원 돌파 못할 것 같습니까? 16,000원 돌파 못할 것 같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습니까? 돌파를 했죠.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이 16,000원 넘길 때는 저의 마지노선을 넘겼기 때문에 그냥 수익 축하 때려버렸습니다. 수익 축하 드립니다. 그래서 뭐 TV고 밴드고 막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는 TV만으로는 내가 성에 차지 않는다. 나는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나는 무료 방송 스케줄도 알려주세요. 종목도 짚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밴드에서 예를 들면은 로봇주 3개를 알려드렸으면 그 중에 하나를 좀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매수 가격, 손절 가격, 목표 가격 이제 알려드리는 편인데 이제 유진 로봇도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로봇주 갈 거라고 이제 클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TPC, 뭐 SPG 뭐 등등의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 유진 로봇을 또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쌍봉을 맞고 떨어졌지만 괜찮다. 원형 바닥 형성하고 있다. 여기 돌파 시도할 거고 돌파 시도할 때 거래 터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돌파 시도할 때 거래 터졌죠. 얘도 뭐예요? 여기 돌파하는 시점으로 하나, 두 개, 세 개. 캔들이 3개 나오니까 수익 실현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항대를 여기 강력한 저항대가 14,7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니까 시세가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이제 거래량 동반하는 캔들이 나왔을 땐 지켜보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탈할 때도 있죠. 근데 괜찮다.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거래가 태워진 거를 보고 박스권이 나오는지 네모 박스 한번 쳐보고 거래량이 어떤지 한번 체크하고 얘가 속해 있는 섹터가 로봇인지 머식인지를 체크를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로봇 간다고 했으니까 로봇 섹터야? 안 갔어? 그래 그럼 오케이. 빠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디로 오셔라? 밴드로 오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쉽다고 생각되지 않으면은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강의랑 이제 계속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오셔서 TV 추천주를 어떻게 이제 잘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밴드를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유진 로봇도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2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종목도 이 10,000원 다음 단위를 2번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3,000원대, 14,000원대 말씀드렸는데 15,000원, 16,000원, 17,000원까지 갔으니까 3번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렇게 좀 잘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LNC 바이오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자주 말씀드렸냐면 제가 뭐 보이는 곳마다 LNC 바이오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얘기했고 자면서도 나올 것 같은 그런 LNC 바이오가 저희 이름처럼 계속 따라다녔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앞자리를 2번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여기 6만 원 언더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얘는 이제 사실 이제 여러 종목은 이렇게 저 정도 되니까 끌고 가는 거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끌고 가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보면은 이 종목이 이제 65,000원대가 이제 강력한 매물대였어요. 여기 앞에서 시세 나오고 쉬었던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 걸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체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으로 어디를 체크를 했냐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래량 동반한 캔들. 근데 이제 첫 번째 캔들이 아니라 이미 시세가 1, 2, 3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3에서 몸통 캔들을 좀 체크를 한 거예요. 쭉 그려보니까 어때요? 쭉 그리니까 자리가 딱 나오죠. 여기 딱 몸통 캔들로 그려보니까 어때요? 딱 교집합이 딱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캔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박스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앞전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하기 전에 형성을 했었던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거를 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상당 구간대를 돌파 시도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뭐 피부 머시기, 뭐 제약바이오 머시기, 매출 머시기, 뭐 특허 머시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돈이 들어왔느냐 안 왔느냐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이 이슈 체크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 지지를 하면서 시세가 나왔고 저는 이 종목을 이제 앞자리를 2번 바꾼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5만 원대에 말씀드렸으니까 6만 원, 7만 원 하면 2번 바뀌었는데 8만 원까지 찍었으니까 3번 바뀐 셈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서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하산을 하셨다면은 굉장히 좋은 하산을 하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도를 잡을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항상 매도 잡을 때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주식을 잘하시면 제 얘기를 안 들어도 되는데 저보다 조금 실력이 모자란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꼭 제 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한 0.1 정도 생각하시면은 제 생각을 한 9.9% 정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10점 만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 생각을 이제 좀 많이 적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코오롱 티슈진도 매도하시라고 했어요.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부터 여기 돌파 시도한다. 인보사 좋다. 지금 뭐 이제 특허 보유하고 골관절염 치료제, 뭐 고령화 시대 이게 이제 약으로 이제 시판이 막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블록버스터급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얘기했었고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갭을 메꿀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린 가격까지 체크를 하니까 9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95%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맨날 코오롱 티슈 얘기하니까 맨날 종목 상담이 올라가는 거 제가 맨날 뭐라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7만 원, 8만 원까지 가는 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욕심내고 안 파시길래 제가 최종으로 말씀드렸죠. 8만 5천 원 넘겼으니까 반 정도 비중을 줄이세요. 고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 자리를 다시 안 가죠. 저는 이제 다른 의미로 고점 스나이퍼입니다. 전 다른 의미로 매도를 좀 잘 잡는 고점 스나이퍼인데 이거를 차트를 좀 늘려서 보면 어떤 흐름이냐면 이 종목이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한 가지의 물질 가지고 좀 트집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계속 하한가 나오면서 이제 주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었죠. 그다음에 긴 시간 동안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됐었고 이제 식약처가 그렇게 나오니까 FDA도 임상을 중단을 시켰었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아픈 길을 걷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저는 이제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좀 믿고 있었고 늘 말씀드렸어요. 코오롱 티슈진 저라면 매수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늘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코오롱 티슈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만 원, 8만 원을 왜 잡았냐면 여기 그 부분이 7만 원입니다. 여기를 좀 메꾸게 되면 8만 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갭은 메꿀 거기 때문에 갭을 메꿀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리에서도 저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갭을 메꾸고 상승하는 자리에서 고점까지 정확하게 맞추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얘는 이번에 조정이 끝나면 뭐 앞자리 제가 봤을 때 한 2번 정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또 제가 사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또 이런 얘기하면은 내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코어롱 티슈진 샀어요. 뭐 강의 듣고 샀어 이러시는데 절대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사실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거를 알려드리는데 굳이 이런 자리를 사가지고 빠지면 잘못 빠지면 시장 빠지면은 막 30%까지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10%를 먹겠다고 베팅한다? 이거는 바보예요? 아니에요. 이건 바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5%의 등락을 견디고 하락을 견디고 45% 가면은 이득이다. 그런 자리는 고점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초보자라 차트를 못 본다 하면 뭘 보셔라? 차트를 열고 여기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구분을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열면은 만약 여기가 안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시세가 나오고 빠진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위 아래가 구분이 되겠죠. 그럼 위가 어디요? 위가 여기. 아래가 어디요? 아래가 여기. 그러면 지금 시세가 안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화면을 틀었으면은 위 아래. 근데 얘가 내년에 살아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재료나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재물을 봐야 한다. 그러면 기업 분석 들어가서 밑에 쭉 내려봐요. 그 다음에 빨간지 안 빨간지 체크를 하면은 나이스하죠. 왜냐? 이거를 안 하고 뇌동매매를 했던 여러분들이 내가 위아래 체크하고 재무제표까지 체크한다?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하면 50% 이상은 벌써 성공하고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구분하시고 만약에 차트를 열었는데 여기가 위가 아니라 여기가 없고 여기가 위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 올라가지 않았다고 봤을 때 여기까지 떨어진 구간에서 올라갈까 말까 이런 분위기면은 15% 견뎌도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굳이 사가지고 15%를 건든다? 이건 뭐라고요? 바보. 자, 여러분들 따라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바보. 이런 자리에서 좋다고 막 유튜브 추천하고 TV 추천하고 사면 어떻게 된다? 바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10,000원짜리가 80,000원, 90,000원까지 갔으면 많이 갔는데 이게 좋으니까 갔겠지. 호재니까 갔겠죠. 여기서 굳이 추천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굳이 그걸 사는 사람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좀 변별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바보는 비속어가 아닙니다. 바보는 무슨 뜻이냐? 바다의 보배. 바다의 보배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속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바다의 보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상승했던 종목 중에서 뉴인텍 동전주기 때문에 패스하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11월 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대차,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뭐 현대머시기, 현대오토에버 이런 시리즈들을 말씀드리면서 12월에 자동차 관련된 섹터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관련 섹터가 2차 전지입니까? 같나요? 아닙니다. 2차 전지랑 자동차 섹터는 다릅니다. 제가 표현하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섹터고 이제 뭐 배터리에 뭐 이제 2차 전지 뭐 소재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럼 제가 말하는 자동차는 이제 완성품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성품에 이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부품, 뭐 이제 소재, 머시기인데 이제 스몰캡, 시가총액이 뭐 5천억, 뭐 1조 언더인데 막 유통 비율이 적고 이런 애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진오토모티브가 좀 상승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매매하기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좀 잡아보자면 어떤 키워드냐면 뭐예요? 이 차트 아까 어디서 많이 봤죠? 사이토젠 같이 생겼죠? 자, 장대 양봉 누가 봐도 상한가 간 것 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고점으로 딱 때려주고 음봉.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옛날도 아니죠. 1, 2년 전에 상한가 가고 뭐 그 다음 20 몇 프로 갔는데 음봉을 이렇게 때렸다? 이거는 시세 끝난 거였어요. 그래서 또 연속적으로 하락했죠. 근데 우리는 이게 최근 학습으로 봤을 때
이게 매집봉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제가 늘 강의를 들으니까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요. 거래량 동반한 시세가 나온 자리에서 이 가로로 선 두 개만 그으면 알 수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이 쫙 빠졌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갖고 있었다면 다시 제시세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왜? 제가 맨날 첫날 말씀드렸으니까. 이 지지라인을 지켜줬잖아요. 고점까지 터치 안 했어도 지지라인 지켜줬잖아요. 거래량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 옛날에는 빠지는 차트였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차트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들을 자주 말씀드리고 자주 종목 추천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액트로 이런 애들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은 여러분들이 재료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거고 DIC도 사실 여러분들이 좀 매매해볼 만한 종목인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오늘 삼지엔터는 기술적 반등, 이제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운동복 브랜드거든요. 근데 얘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별 같다고 해서 이제 유성형 캔들, 뭐 영망치형 캔들, 이제 망치같이 생겼다고 해서 영망치형 캔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리를 이제 갭을 메꾸는 음봉까지 떴어요. 대량 거래량 터지고 옛날에는 이게 이제 하락하는 패턴, 단기 시세 끝난 패턴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말씀드렸죠. 이런 차트가 오히려 매집봉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매집 패턴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이 음봉 캔들을 이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사실 기다려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거는 종목 상담 왔으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만한 종목입니다. 요즘에 패션주들도 괜찮더라고요. 잭시믹스는 또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겨울, 한철 장사를 좀 잘해요. 여름, 겨울 할인 행사로 바짝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이제 계절 수혜주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 오늘 상위권 중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좀 알만한 거를 좀 쉬운 걸로 좀 골라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예림당도 오랜만에 보네요. 얘네 이제 뭐 옛날에 이제 항공주 티웨이 시리즈 그때 한번 이제 상승을 했었고 오늘 대부분 이제 품절주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쉬운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예 검색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경보제약 이 종목도 재밌는 차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은 상승 흐름 나오고 얘는 몸통 캔들이 여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감했던 몸통 캔들 저항량이 딱 보니까 이런 흐름입니다. 근데 얘는 어디까지 체크를 해야 하냐면 윗꼬리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몸통 캔들 했는데 좀 안 된다 싶으면 윗꼬리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항이 딱 되죠.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수 이상이 좀 건들 수 있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새롭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기초가 없이 주식 하시면은 당장의 운이 좋아서 돈을 벌어도 결국에는 다 손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좀 지켜드리고 있고 이왕이면 버셨으면 좋겠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료 강의를 이제 밴드와 무료 방송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난 주식 초보자다, 혼자 하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면 무료이기 때문에 아래 이제 QR코드 카메라 켜시고 누르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나는 어렵다 이런 거 할 줄 모르신다 하시면은 그 문자 핸드폰 번호 적는 곳에 샵 3772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문자 보내는 곳에 함진이 하시면은 밴드 들어오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접속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제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연말 푸짐하고 많은 수익으로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